10월 13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자, 미국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역사적 신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하면서 오르고 있죠. 아주 강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금요일에 나스닥 지수 자체는 탄력이 물론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탄력이 그렇게 다우지수처럼 세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일단은 테슬라 주가가 하락을 했죠.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8%대 이렇게 좀 많이 빠졌습니다. 테슬라가 빠졌고 또 여기다가 애플, 엔비디아 등이 약보합으로 마감했죠. 이런 영향으로 나스닥 지수 자체는 탄력이 좀 적었어요. 테슬라가 이렇게 빠진 이유를 갖다 놓고 보면은 로보택시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실망 매물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실망 매물이 나왔냐면은 구체적인 자율주행의 기술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규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또 수익 창출의 방안 등이 빠져 있다는 점, 뭐 이런 부분으로 실망 매물이 나왔다고 그러고요. 또한 설계 자체가 2인승용으로 이렇게 막 쿠페식으로 이렇게 설계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택시는 보통 막 4인까지 타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럼 2인밖에 타지 못하는 2명밖에 타지 못하는 거냐? 뭐 이래 가지고 요 설계 관련해서도 좀 실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실망 매물로 금요일에 이렇게 8%대로 많이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다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은 일단 플러스로 마감이 됐어요.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일단은 뭐 탄력이 세진 않지만 플러스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는 말씀드렸던 60일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되면서 20일 이평선에 대한 지지가 일단은 확보가 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지금 보시면은 5거래일 연속 양봉에서 일단 매물을 소화하고 있죠. 이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후 아래보다는 우상향으로 전개가 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준비의 어떤 성격이 아니냐, 이렇게 일단 현재 위치에서는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 증시는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일단 수급적인 부분을, 자금적인 부분을 좀 먼저 볼까요? 보시면은 주식형 수익증권 자체는 위로 올라가면서 증가세예요. 그런데 고객 예탁금 자체는 아래로 이렇게 빠지고 있죠. 그래서 고객 예탁금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되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어느 정도 제한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수급적인 제한성을 나타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어떤 섹터별로 뭐 바이오나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뭐 이런 조선이나 뭐 이런 섹터별로 놓고 볼 때 하나가 오르면 하나가 빠져버려요. 그죠? 반도체가 오르면 뭐 바이오나 2차 전지가 빠졌다가 반도체가 빠져야 또 바이오가 올라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하나가 오르면 하나가 빠지는 현상. 또 등락의 변동성도 많습니다. 올라가나 보다 싶으면 다시 되밀려 버리고요. 자, 이러한 어떤 그 흐름의 구도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은 매매가 대체로 좀 까다로운 그러한 영역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유동성의 한계 때문이다. 증시 자금의 한계성 때문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 지난주의 주봉 차트상으로 지난주의 흐름을 보시면은 전주의 이 음봉 있죠. 전주의 이 음봉을 갖다가 극복하려고 하는 약간 시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5주선 위로는 좀 저항이 나타났죠. 5주선 위로 저항이 나타났는데 60주선, 자 요거죠. 60주선 위로 올라서야만, 저점상 올라서야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코스피 지수는 2612포인트 위로 올라서야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래로는 말씀드렸던 20일 이평선이 현재 어디에 있냐면은 2586포인트 정도에 있어요. 2586포인트, 여기를 지지를 해주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 주 일단 1차적으로는 이렇게 2586포인트와 2612포인트 여기를 기준으로 위아래 체크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주봉 차트상으로는 일봉으로 먼저 보면 60일 이평선 위로 저항이 나타나면서 5일 이평선 아래로 마감이 됐죠. 다소의 좀 매물 충돌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20일 이평선 자체는 5일 이평선이 쌍바닥을 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20일 이평선 자체는 우상향으로 전환되는 패턴이에요. 우상향으로 전환된다라는 건 지지력이 있다는 소리예요. 즉 지수가 21 이평선 쪽으로 내려오면은 저가 매수는 유효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를 주봉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은 5주선에 접근하면은 지지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코스닥은 아래로는 5주선이나 21 이평선에 접근하면은 저가 매수는 유효하다라고 보시고요. 위로는 지난주에 저항을 받았던 부분을 감안해 볼 때 775포인트에서 780포인트, 775에서 780포인트 이 영역을 돌파해 나가야 의미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을 점검해 볼 때는 삼성전자를 먼저 점검해 볼게요. 자, 삼성전자는 HBM 실기 등으로 인한 3분기 실적의 약화, 이 부분으로 선제적인 주가 조정이 있었는데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도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4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은 신뢰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결국 삼성은 HBM의 어떤 가시적인 그런 성과 이거를 만들어야만 또는 뭐 엔비디아의 블랙웰에 대한 어떤 공급 가시화 이런 것도 이제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필요하겠지만 삼성 자체적으로는 HBM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재용 회장이 이제 동남아에서 돌아오면서 입국하는 현장에서 기자들이 HBM에 관한 질문, 또 인사 이동에 대한 질문, 어떤 실체성 인사 이동이 있느냐 이러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침묵을 했어요. 침묵을 했는데 삼성은 앞서 나왔던 이러한 반성문보다는 앞으로의 HBM 등에 대한 어떤 비전 제시, 또 신뢰 회복성의 어떤 모멘텀 이런 부분 등을 좀 얘기를 할 수 있어야만 외국인 등의 어떤 신뢰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금요일 같이 이제 기관이 사서 좀 반등 시도하고 이런 부분, 이제 기관 자체는 그냥 관악폭에서 사는 거예요. 관악폭의 의미점을 갖고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관악폭 모멘텀에 일단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삼성전자는 어떤 패턴이 예상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난번 얘기했듯이 삼성전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일반적으로는 조정 파동이 완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반등을 시도하다가 다시 되밀리면서 저점을 낮췄죠. 그럼 이 패턴은 뭘까요? 이 패턴은 뭐냐면은, 자, 여기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했는데 조금 주다가 또 내려가. 그럼 뭘까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이런 역회된 숄더형 패턴으로 향후 회복이 된다면 역회된 숄더형 패턴으로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만약에 지금 내려가는 요 조정은 실질적으로 어떤 저점을 잡고 반등할 때는 요 마디만큼의 반등은 일단 1차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패턴은 역회된 숄더형 패턴으로 향후 회복이 된다면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일단 삼성전자가 회복을 보이기 전까지는요, HBM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강한 이러한 반도체 종목 위주로 일부 차별적인 반등 시도 정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 예로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예로 들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 내려갈 때 HBM의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강한 이런 종목들,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 이런 종목 등은 일단 위로 움직였죠. 그죠? 이렇게 차별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일단 박스권 등락의 어떤 그 흐름을 갖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일단 금요일에 이렇게 조정을 보였죠. 그러니까 박스권 등락을 보이면서 일단 눌리고 있는데,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테슬라의 조정 영향으로 주 초반까지는 좀 조정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은 21 이평선을 과연 지지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거를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만약에 21 이평선 깬다 그러면 그거는 저가 매수 관점보다는 일단 확인이 우선입니다. 알았죠? 21 이평선을 지지를 일단 하는가를 먼저 주 초반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자, 목요일에 조선주가 반등을 해서 좀 의미가 있을까 했는데 하루 만에 다시 음봉으로 이렇게 다시 되밀려 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목요일 반등, 목요일의 저점을 깨고 내려와 버리는 음봉이죠. 요거는 이제 HD 한국조선해역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을 봐도 목요일에 반등 시도에 이 저점을 깨고 내려와 버리는 음봉이잖아요. 요거는 그렇게 좋은 등락은 아니에요. 만약에 음봉으로 눌리더라도 목요일에 저점은 지켜줘야죠.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일단 두 가지 점을 갖고 조선은 봐야 됩니다. 이번 주 하나, 첫 번째 일단 매물 공방, 매물 소화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시각. 또 하나는 만약에 또 대반등을 하더라도 목요일에 고점, 지난주 목요일에 고점을 넘겨야만 의미가 있다. 이 두 가지의 관점은 좀 갖고 이번 주 조선주는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자, 제가 계속 얘기했던 바이오 쪽에서 얘기했던 종목들 리가캠 바이오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한올 바이오 파마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금요일은 ABL 바이오가 이렇게 또 급등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일단 리가캠 바이오, 한올 바이오 파마, ABL 바이오 이 세 개를 계속 언급하거든요. 근데 이 세 개가 순차적으로 다 급등했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하나 더 추가한 종목이 뭐였냐면은 SK 바이오팜이었어요. 이 종목도 이제 금요일에 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죠? 올라갔죠. 그리고 알테오젠 이런 종목도 고점을 넘기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알테오젠 고점 넘기고 ABL 바이오, 한올 바이오 파마, 그 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이런 종목들 보면은 고점을 높이면서 올라가잖아요. 고점을 높인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패턴이라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지금 패턴상으로는 바이오가 가장 유효한 패턴의 섹터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상승한 데 따른 차익 매물 소화 과정 등은 거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번 주 역시 바이오 쪽에서의 어떤 순차적인 종목들의 어떤 흐름을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자, 남은 휴일 시간 일단 잘 마무리 하시고요. 이번 주에도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